네, 2017학년도 A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9번 문제는요, 관련 지도서 강론 단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강론 단원에서는 단순히 소재만 빌려왔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서 실전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하위 문항을 확인해 보면 대략 6개의 소문항이 있는데요. 그 6개 문항 중에서 수능형 문제의 비율이 아주 높은 문제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요. 가는 물로켓 날리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영혼의 모둠이 토론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나는 토론을 관찰한 교사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지문 가를 보시면 영혼의 모둠의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영우가 있고요. 그리고 혜민이가 있고 은정이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학생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혜민이의 말인데요. 물로켓을 멀리 날리려면 물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 할까라고 말을 하니까 영우가 대답을 합니다. 영우는 공기를 많이 넣을수록 멀리 가는 에어로켓이나 풍선 자동차처럼 이 물로켓도 물을 많이 넣을수록 더 멀리 날아갈 거야 라고 영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잠깐 보시면요. 영우의 말인데요. 영우가 은정의 말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맨 처음과 맨 끝을 보면 처음에 영우가 이렇게 주장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 영우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바로잡는 어떠한 내용들이 오겠구나라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지문을 살펴보시면 훨씬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은정의 말을 이어서 보시면요. 자, 그래? 내가 해보니까 물로켓에 물을 비커로 4컵 반을 넣었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던데 하니까 영우가 좀 반박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우가 네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 나는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 물을 더 넣을 때마다 공기 펌프를 더 많이 누르고 쏘는 각도도 다르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마킹한 이 장면에서 영우는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죠. 뭘 잘못하고 있죠? 네, 변인 통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우의 주장은 물로켓이 물을 많이 넣을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인데, 자, 그렇다면 물의 양만 달리해서 실험 설계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의 양뿐만 아니라 공기 펌프를 누르는 횟수나 또는 쏘는 각도까지 동시에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변인 통제를 잘 못하고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을 은정이도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야. 이렇게 일단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네가 옳다면 물을 가득 채울 때 물로켓이 가장 멀리 날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예 날지도 못했어. 가장 멀리 날게 하려면 물과 공기가 적절하게 있어야 해 하면서 영우의 말을 반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혜민이의 말을 보면 그러니까 물로켓을 멀리 날리려면 공기만으로도 안 되고 물만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네. 그러면 물과 공기가 물로켓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지? 라는 아주 핵심적인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은정이가 언니의 말을 빌려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언니는 압축 공기가 물을 밀어낼 때 물로켓의 무게보다 훨씬 큰 힘이 나오는데 그 힘으로 물로켓이 나는 거라고 말했어. 물로켓 안에 물이 많으면 그만큼 공기가 압축될 수 있는 공간도 적어지니까 압축 공기가 물을 오래 밀어내지 못해. 그뿐만 아니라 많은 물 때문에 물로켓도 무거워져서 멀리 날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물이 전혀 없으면 압축 공기가 밀어내는 힘만으로는 물로켓을 멀리 날리지 못해. 결국 결론은 이거죠. 물과 공기의 어떤 특성이 물로켓을 멀리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니의 말을 빌려서 물로켓의 추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영우가 은정이의 말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겠어 라고 기존의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은정이의 설명을 영우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은정이가 언니의 의견을 빌려서 했던 말을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로켓 안에 물과 공기가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공기 펌프를 누르게 되면 이 속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겠죠. 이 밀도가 높아진 공기 분자는 어디로 새어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페트병 벽과 그리고 수면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발사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이 마개를 오픈하게 되면, 개방하게 되면 이 페트병 속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이 마개에 집중되겠죠. 집중되면서 이 공기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있던 물이 쭉 하고 이 방향으로 밀려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밀려 나오는 이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물로켓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과 공기가 적절히 섞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물 없이 공기로만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공기 펌프를 누르게 되면 이 속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공기가 사방으로 팽창하려고 하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 발사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마개를 딱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오픈하면 압축 공기가 페트병 바깥으로 나오겠죠. 나오는 그 순간 바로 사방으로 팽창해 버리기 때문에 큰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큰 힘을 이렇게 견뎌내고 받아낼 수 있는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자, 그 재료 역할을 물이 했던 거죠. 왜냐하면 물은 공기와는 달리 압력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 버튼을 눌러도 이 물이 사방으로 팽창해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밀려 나가는 역할을 물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와 같이 페트병 안을 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문에서는 아예 날지도 못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공기 펌프를 눌러서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발사 버튼을 눌러서 이 마개를 오픈하게 되면 그냥 물이 졸졸졸 새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압축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반작용으로 인해서 물로켓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이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는 압축이 되어서 물로켓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은 그 압축 공기에 의해서 한쪽으로 쭉 밀려나가는 재료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물로켓이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물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공기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물과 공기가 적절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방금 전에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린 내용은 지문 나의 교사들의 대화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화 내용을 보시면 여기 화면에서는 네 번째 줄인데요. 김 교사의 말 중에서 물로켓은 물과 공기에 작용하던 압력이 작은 구멍을 통해 물을 빠르게 배출시킬 때 얻는 추진력을 이용합니다. 이때 물과 공기는 밀도와 압축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른데 이 점이 물로켓이 추진력을 얻게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관련된 방과후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기억에서 언급한 밀도와 압축성 측면에서 물과 공기의 특성을 비교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압축성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압축성이란 압력의 변화에 따른 유체의 상대적인 밀도 변화를 압축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압축성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압축성은요, 압축성 측면에서 물과 공기의 특성을 비교해 보자면 물은 압축성이 거의 없고 공기는 압축성이 크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압력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밀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물을 압축 공기에 의해서 쭉 밀려날 수 있는 그러한 물은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공기 같은 경우는 압축성이 크죠. 다시 말하면 이 공기는 압력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 밑에 있던 물을 쭉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동그라미 1번에서 밀도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액체인 물은 기체인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따라서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안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근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도서 강론을 찾아보면요. 관련 강론 단원이 두 개인데요. 그 두 개 중에서 먼저
3학년 1학기 1단원 우리 생활과 물질이라는 단원의 배경 지식 쪽을 보면 기체의 압축성과 액체의 밀도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3단원 액체와 기체 단원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체의 압축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근거를 굳이 분류해 보자면 지도서 강론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기저기 나와 있는 그러한 조각들을 모아서 수능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가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의 니은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추가로 도입된 변인 두 가지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니은을 보시면 영우는 이론의 핵심을 보호하면서 반박의 증거를 수용하기 위해 실험 방법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지문 내용에서 영우가 반박을 위해서 실험 방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기 펌프를 더 많이 누르고 쏘는 각도도 다르게 하는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 영우가 추가로 도입한 변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 펌프를 누르는 횟수와 로켓을 쏘는 각도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그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변인을 지문에서 찾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근거는 수능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가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디귿에서 말한 이론의 핵심과 이를 결정적으로 반박한 실험 증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영우의 핵심 이론이 뭐였죠?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영우의 핵심 이론은 물로켓은 물을 많이 넣을수록 더 멀리 날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영우의 핵심 이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써주시면 정답 초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영우의 핵심 이론을 반박하는 실험 증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은정이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아예 날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물을 가득 채울 때 물로켓이 아예 날지도 못했다라고 하니까 동그라미 2번에는 물을 가득 채울 때 물로켓이 날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길더라도 그대로 옮겨 써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반가로 3번 문제도 반가로 2번 문제처럼 수능형으로 출제 근거를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9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A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바로 읽어볼게요. 가는 생물과 우리생활 단원에서 예비교사 A가 설계한 효모를 이용한 밀가루 반죽 부풀리기 수업안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나는 예비교사들이 이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반가로 1번 문제를 바로 읽어보면요. 가의 기억에 포함되어야 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가의 활동 단계명을 보시면 탐색 및 문제 파악,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실험 가설 검증, 적용 및 새로운 문제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가 수업 모형 중에서 탐구학습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탐구학습 모형의 탐구 문제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면, 어떻게 하면 밀가루 반죽을 더 크게 부풀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탐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설정에서는 이렇게 빈칸으로 뚫려져 있죠. 이 가설에 포함되어야 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쓰는 문제가 반가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단계 중에서 실험 단계 중에서도 3번을 바로 보시면요. 비커를 5도씨, 20도씨, 40도씨의 물에 담긴 수조에 각각 넣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30분 후 비커에 있는 반죽한 밀가루 덩어리의 높이를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알아보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는 5도씨, 20도씨, 40도씨 중에서 가장 많이 부푼 밀가루 반죽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실험이겠죠. 자, 이때 독립변인, 즉 실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은 5도씨, 20도씨, 40도씨입니다. 즉 독립변인은 온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종속변인은 반죽한 밀가루 덩어리의 높이로 측정하고자 하는 밀가루 반죽의 크기가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파악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이 문제는 탐구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근거를 지도서 총론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괄호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문 나의 니은을 보시면 예비교사 A의 말인데요. 효모가 만들어내는 기체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모가 만들어내는 이 기체 뭘까요?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 기체는 네, 정답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인데요. 2009 개정 6학년 2학기 1단원 생물과 우리생활이라는 단원의 참고 자료에 보면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 이산화탄소는 빵 반죽을 부풀게 한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가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나의 보기 디귿에서 비읍 중에 틀린 것을 두 가지 찾아 기호를 쓰고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하는 전형적인 과학과 강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틀렸는지 맞는지 틀렸다면 바르게 고쳐 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귿인데요. 효모는 생물이며 세균의 한 종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네, 일단 효모가 생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균의 한 종류는 아니죠. 세균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균류의 한 종류이죠. 따라서 이 디귿은 틀린 내용이고 어떻게 고쳐 쓰느냐? 효모는 균류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고쳐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효모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리을을 보시면 효모는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효모가 속한 균류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죠.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 또는 썩은 물질에서 양분을 얻어서 자라게 되죠. 따라서 이 효모는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어요. 햇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리을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미음을 보시면 효모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으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 효모는 일반적으로 약 30도 내외에서 따뜻한 온도에서 활발히 증식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비읍을 보시면요. 발견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발견학습 모형이 아니죠. 발견학습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이었죠? 네, 탐구학습 모형이었죠. 따라서 비읍이 틀린 내용이고 발견학습 모형이 아니라 탐구학습 모형이다. 이렇게 정답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가로 3번의 동그라미 1, 2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은 출제 근거가 지도서 강론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수업 모형과 관련된 문제로 분류해서 지도서 총론으로 출제 근거를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균류와 관련된 2015 개정 과학과 강론 단원을 소개해 드리면 생명 영역의 5학년 1학기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단원인데요. 그런데 2009 개정과는 달리 2015 개정에서는 이 효모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효모는 2015 개정에서 교사용 지도서의 참고 자료 쪽에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효모는 균류 중에서 효모가 곡식이나 과일을 발효시키고 그리고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사용한다 정도의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 개정에서 이 효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2017학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출제 근거,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기출문제들의 출제 근거를 확인해보면 지도서 총론, 지도서 강론, 수능형 이렇게 세 가지 출제 근거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지도서 총론에서는 탐구 기능 중에서 변인 통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수업 모형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수업 단계를 보고 그것이 발견학습 모형이 아니라 탐구학습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쉬운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서 강론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성질에 대한 강론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문제들은
교사 수준의 지도상 유의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효모가 균류의 한 종류이다라는 내용은 학생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